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치질 때문에 수술을 받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글입니다. 치질 수술이면 그리 어려운 수술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하반신 마비까지 되셨는지 안타깝네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척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시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년 전 우리 조카는 두 아이와 곧 태어날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남편은 택배기사를 하며 혼자 모든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20대 가장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자라나는 두 아이와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부인을 보며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질 나날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 땡땡외과에서 치질 수술을 하게 된 후 행복하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 조카가 쓴 청원글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남편은 마취 후 다리에 이상 통증을 느껴 순간 악소리를 내며 본 원장에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장은 마취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만 남편에게 말해주고 그대로 수술은 진행되어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다리의 감각과 통증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경직까지 오며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장과 간호사에게 몇 차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바람에 응급처치도 없이 꼬박 하루를 방치되었습니다. 원장은 그날 퇴근해버리고 없는 상황에서도 증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 혼자 무섭기도 하고 애가 타는 중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오셨습니다. 원장은 엄마에게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고, 다른 환자들은 3, 4시간 정도면 바로 회복을 하는데 회복되지 않는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답니다.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한 원장의 판단은 뭐 혹시 혈관이나 이런 것이 터져 피가 안에 고여 신경이 눌렸나? 이렇게 말을 했고, 남편이 너무도 큰 통증으로 울부짖는데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남편의 이상 증세를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도 왜 빠르게 큰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까? 수술한 지 하루가 흐른 다음날 아침 우리 측에 나서서 남편을 종합병원인 충남대학병원으로 이송하자 하여 옮기게 되었고, 결국 충대병원에서 검사 결과 척추경색과 하반신 완전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평생 고통과 통증, 잠조차 편히 잘 수 없고 간병인의 도움으로 기구를 이용해 생리현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병원에 입원 상태이며 퇴원을 한다 해도 수시로 다녀야 하는 치료에 병원비 걱정에 형편이 좋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버거운 입장입니다. 왜 누구나 간단히 하는 치질 수술에 남편은 척추 경색에 의한 하반신 완전 마비라는 장애와 생리현상조차 혼자서도 관리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 속에 평생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는 장애인이 됐어야 합니까? 땡땡 외과병원 원장을 믿고 치질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전 혹시라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었더라면 수술을 조금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땡땡 외과병원 원장은 예상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남편에게 빠른 대처조차 안 취했는지, 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했어야 하는데 왜 시간이 흘러 보내며 상태를 악화시켜야 했는지, 마지막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인한 결과로서 이해 불가한 부분은 치질 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 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의료사고일까요? 라고 여러 타 기관 병원에서도 남편의 사건이 의료사고라는 게 맞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처음 땡땡외과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인정하여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몇 번에 걸쳐 송금해 주었으나 지금 현재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치료를 위해 계속 방문하는 병원으로 인해 온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하루하루 눈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의료 소송이란 것이 일반인들은 병원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든 걸 잘 압니다. 그러기에 정부와 기관 등등 환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많이 하였고, 입증 책임이란 것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희망에 힘들고 괴로워도 양가 집안에 병원비를 부탁하며 죽지 못해 살고 있고, 하루하루 정신적 우울증으로 자살을 이야기하고, 성격 또한 변해가는 남편을 이해하고 설득하려 하지만 저 역시도 매우 괴로운 나날이며 어린 아이들과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지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옥이나 다름없는 현실 속에서 눈물만이 흘러내림이란 것을. 끝으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관심과 애원을 가져주시길 바라서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조금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제 조카가 현재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던 20대 청년이 간단하고 보편적이라는 치질 수술을 했을 뿐인데 하반신 마비라는 큰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신경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카의 남편과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양가 부모님과 친척 및 지인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사고라는 것은 인터넷, TV 등의 방송 매체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니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20대의 젊은 가족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이 가족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런 곳에 글을 쓰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청원 동의도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왜 민사소송 안 해요? 치질수술 사고가 아니라 마취사고죠. 변호사 선임부터 하세요. 정말 의료사고 지긋지긋하네요. 언제까지 환자들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의사라는 특권은 모든 면제권을 갖는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 건지 제발 의료사고 처벌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보험사 직원이 올 겁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인하는 순간 사인을 해야 내 일 처리가 된다. 사인을 해야 선생님 남편 기력 볼 수 있다. 사인 안 하면 보상이 없다. 다 개소리고 작은 글씨로 정독하면 결국 개인정보랑 차후 소송 안 한다. 이런 개소리입니다. 보상이고 뭐고 끝이에요. 사인은 병원과 합의하는 순간에만 하는 겁니다. 돈 들어도 변호사를 꼭 사세요. 기록지, CCTV 확보하시고요. 기초수급 생활 신청하고 장애인이면 돈이 나오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부분 어려움도 진짜 큰일인데 일단 부인이 동사무소에 방문해 기초 생활 신청이랑 장애인 돈 나오는 거 물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치질 수술 중 하반신 마비라니 어이없네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의료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계속 있고 도대체 의대에서 의사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씁쓸합니다. 의료사고 재판에서 질 확률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억울한 경우네요. 진짜 아무나 의사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치질 수술인데 도대체 어디에 마취를 한 거죠? 남편이 충격이 크죠. 부인도 크고 애들도 크고. 남편이 진정하고 가족끼리 대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도 해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먼저 진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기적적으로 신경이 돌아오면 다행이고요. 의사는 진짜 의대생 때 정말 혹독한 과정 속에서 훈련하고 나왔으면 해요. 의료사고가 말인가요? 글쓴이의 추가 글입니다.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글을 쓰게 되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하였습니다. 치질 상태가 꽤 심각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촌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청원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저러한 자료를 부탁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해 먼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재 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를 하였으며 증빙 자료는 조카의 어머니인 사촌에게 전해받는 대로 바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